우리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사실 교장이 되면서 우리가 달라지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로서 있었는데 이제 교장이 되면서는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공간을 아름답게 또 편리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이 달라진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의 공간과 시설은 어떠해야 되느냐, 또 교장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라고 하는 곳은 교육하는 곳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교사와 학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8시부터 4시나 5시까지 가장 우리의 그 인간 활동이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물러 있는 그곳이 삶의 질이 행복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학교의 공간이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 학교가 갖고 있는 그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 목표나 그 학교가 만든 개발한 그 교육 과정과 잘 맞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학교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니까 생명력이 없잖아요. 사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공간을 갖다 살아 움직이게 만들려면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학교 건물과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교장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생명력이 없었던 그 물건들이, 사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있는 학교는 2014년도에 개교를 했거든요. 2014년도 개교했으니까 벌써 7년 차가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2014년도 3월 달에 개교를 했는데 제가 개교 책임자로 저를 불러주신 것이 2013년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설계도는 물론 있었지만 공사가 막 시작되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말고도 학교의 공간 배치라든가 시설에 대한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영향력을 미치고 또 건의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가 제가 개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학교의 모습이랑 같이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학교의 모습. 7년이 됐지만 저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학교 공간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주인공인 학생과 선생님들이 살아 움직이시는 곳이거든요. 삶의 현장이거든요. 인간다운 삶, 인간으로서 충족되어야 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되고 학생 입장에서 보면 평생 친구를 만나고 또 평생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우정이 싹트고 그 다음에 실력도 늘고 변하고 발전하는 곳이 바로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곳은 먼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기능 이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인간 교사, 인간인 학생들이 인간답게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적어도 학생과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지 않아야 되겠다. 또 불안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위험 요소가 없어야 되겠고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간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학교에 있는 시설에 살아보면서 교육을 받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자존감이 생기고 내가 학교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되면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또 창의성도 발휘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이 팩트를 무시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교사와 학생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학교, 이 삶의 공간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곳이 뭐냐면요. 식당이죠, 식당.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아무리 거기서 좋은 진학지도가 있고 좋은 어떤 수업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개교 준비를 하면서 시설을 고민할 때 시설 담당자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결정했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곳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는 같이 판단할 때 식당을 가장 좋은 전망 있는 곳으로 정하자 이렇게 정했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학교는 기숙사 학교거든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24시간을 갖다 학교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밥 먹는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편안하게, 느낌이 약간 무슨 뷔페 식당, 호텔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 이름이 레이크뷰예요. 레이크뷰. 그래서 오셨던 분도 계시는데 진짜 레이크가 보입니다. 진짜 레이크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가운데 까만 게 하나 보이시죠? 이 까만 게 바로 뭐냐면 모니터예요. 이런 모니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으니까 정보에 어두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아침에는 주로 YTN을 중심으로 한 국내 뉴스,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CNN을 비롯한 이제 외국 뉴스,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문화 소식 해서 학생들이 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냥 밥만 먹고 막 후다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도 얻고 친구들이랑 편안한 곳에서 대화도 하고 해서 삶의 가장 중심인 먹는 것을 기분 좋게 흡족하게 먹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활 공간으로서의 학교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보이는 모습이 기숙사예요. 기숙사는 보시는 것처럼 4인 1실입니다. 선생님 보실 때 왼쪽, 식당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4인 1실인데 4인 1실의 기숙사이긴 하지만 4인 1실의 이 기숙사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인 1실이 되는 거죠. 그럼 왜 2인 1실로 하지 왜 4인 1실로 했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요즘에 가족이 4명이잖아요. 엄마, 아빠, 동생, 나. 그러니까 학교의 기숙사지만 집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자 해서 이제 4명이 살도록 그렇게 해서 자율학습도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 기숙사 들어가면 집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준 것이 기숙사의 모습이고요. 그 위에 보시는 공간이 바로 이제 체육 공간인데요. 실내 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체덕제라고 하고 있어요.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다음에 덕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인데 기숙사가 600명이 들어가요. 근데 그 600명이 들어갈 때 순서는 1학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학년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아침마다 매일 아침 40분에서 50분 동안 아주 하드한 그런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공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피트니스에 가서 더 단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들 보실 때 오른쪽에는 3 사진이 있는데 사진은 누구를 위한 공간일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맨 위에 있는 공간이 바로 선생님들 연구실이에요.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교무부에 계신 선생님은 교무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연구실에 계세요. 그러니까 국어과 연구실, 사회과 연구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이외 시간에는 자기의 과목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공간은 바로 뭐냐면 소통 카페인데 이 소통 카페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제 연구실이 여러 있다 보니까 교무실이 우리가 15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여기서 하면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곳.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학교 오시면 머물 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커피 마실 수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소통 카페이고요. 그 밑에는 남교사 휴게실이에요. 교장 선생님들 우리 경험하시지만 수업하고 하면 늘 다리가 아프잖아요. 종아리도 땡기고. 그러면 저희 가서 발 마사지도 하고 그다음에 안마 의자를 놔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비는 시간 있을 때 너무 이제 식곤증이 나시거나 그러면 잠깐 누워서 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자 휴게실인데 남자 휴게실에서 약간 좀 삭막해 보이는데 여교사 휴게실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찍었는데 여교사 휴게실은 아주 예쁘게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곳은 학생만 있는 곳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잖아요. 선생님들이 편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때 왼쪽 아래 2 사진은 학생들이 교내에서, 실내에서, 실외에서 대화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깥에서 날씨 올 때는 저 벤치에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글로벌 라운지에 가서 내가 좀 편안하다, 집 같다, 넌 집보다 더 좋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도 잘 될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학교에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그냥 입시 준비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 수단으로서의 3년이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한 기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2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학교라고 하는 곳은 이제
교육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2015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교육 목표도 세워지고 또 교육 과정도 세워지는데요. 우리 학교는 교육 목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우리 학교의 사명 선언, 우리 학교의 교훈, 우리 학교 슬로건을 시시때때로 얘기를 해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학교가 어떤 교육을 지향하느냐라는 것을 학교 구성원들이 늘 알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앞에 있는 것 사명 선언은 길잖아요. 그래서 긴 것을 줄여서 해놓은 것이 교훈 3가지. 자율, 창의, 품격. 자율적인 학생, 창의성 있는 학생, 그 다음에 높은 품격의 학생을 우리가 원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교육에 대한 철학을 담아있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슬로건을 정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리틀 어덜트하고 비욘드 유니버시티예요. 리틀 어덜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고등학생인데 빅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의 간섭과 엄마의 그런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곧 어른이 될 아이들이고 옛날 같으면 십장가 다 같을 나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 학교에는 고등학생들을 예비 성인으로서 대접을 하자. 책임감을 주고 믿어주고 신뢰하자. 이것이고 비욘드 유니버시티라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의 존재 이유가 포더 유니버시티가 아니다. 대학교의 진입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고등학교가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교 가서 잘 생활할 수 있고 또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잘 살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추어주는 것이 학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학교의 교육 목표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 목표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 목표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초, 중,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초중등 교육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런 법적인 근거에서 제가 개교 준비를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틀 어덜트가 우리의 기본적인 철학이거든요. 고등학생들은 예비 대학생으로 대접을 해야 되고 대학교에서 생활하는 것과 준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 과정의 명칭을 학생 선택 진로별 교육 과정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를 8가지로 제시를 해줘가지고 8가지의 트랙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맞는 트랙을 정해서 그것에 맞도록 수강 신청을 해서 자기가 선택한 수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학년 일반 시간표, 1학년 2반 시간표가 없어요. 전교생의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진로에 따라서, 자기의 전공 희망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하니까요. 이것이 우리 학교의 기본적인 그런 교육 과정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목표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교육 과정을 선택한다 해서 닉네임이 별칭이 타겟 커리큘럼이에요. 학생들의 꿈과 진로에 맞도록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학생이나 교사가 다 책임지게 하자. 이것이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교육 과정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학교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감사하게도 개교할 때 건축이 지어진 단계에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교육 과정의 뜻을 학교 건축에 다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 학교의 이제 건축의 그 빌딩의 구조인데요. 아랫부분에 보시는 것이 아까 보셨던 레이크뷰가 있는 식당이에요. 그 옆에 있는 기숙자로 되는 것이 저게 기숙사입니다. 그러니까 식당과 기숙사를 제외하면 건물이 4동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행정동이고 그 다음에 인문동, 이과동, 특별동이 있는데 우리 학교의 그 학교 이름이 이니셜로 CNSA예요. C는 충, N은 남, 그 다음에 S는 뭘까요? 삼성, A는 아카데미, 그렇죠. 그래서 큰 CNSA가 우리 학교 이니셜인데 건물 명칭을 갖다가 그 CNSA에 맞게 다 이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N동이 행정동인데 저 N동이 바로 홈베이스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 라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터미널인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자기가 속해 있는 1학년 1반 교실, 3학년 7반 교실이 아니고 자기가 제일 먼저 수강 신청한 과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책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 가운데가 홈베이스가 있어서 여기서 책을 가지고 수학이 들은 학생들은 이과동으로 가고 국어가 들어있는 학생들은 문과로 가고 그 다음에 사회가 있는 학생들은 시동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출발할 때부터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런 빌딩을 다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빌딩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안에 어떻게 교실이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그 사진 중에서 가운데가 보시니까 뭐 같으세요? 저게 바로 홈베이스입니다. 홈베이스. 지금 저 큰 장이 전교생 1,050개가 있어요. 저 학교에.
그래서 그 아까 보셨던 행정동에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행정동에. 그러니까 2층에는 3학년, 3층에는 2학년, 4층에는 1학년. 그래서 층마다 그 정해져 있고 그 층에 그 학생의 락카가 저렇게 큰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걸 준비해야 되니까 사이사이 간격도 충분하게 있죠. 그 다음에 저기에 양 사이드에는 학생 개인 정비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양치할 수 있는 것,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왼쪽이 바로 이과동의 그런 수업 교실의 모습들이에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컴퓨터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생물 실험실, 맨 밑에 있는 것이 첨단 과학 실험실. 여기서는 실험도 하고 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N동입니다. N동에 2, 3, 4층이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건축을 할 때 학교에서 제일 뷰가 좋은 곳 1등은 식당에다가, 뷰가 좋은 2등은 무엇을 했을까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도서관은 2, 3, 4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바로 N동 중앙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오가면서 대출과 열람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놓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 A동이 문과동인데 A동에는 어학, 외국어 이것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IB 도입 준비를 위해서 약간 글로벌한 그러한 그 라운지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아래 보시는 곳은 바로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는 왜 야자가 있지 않습니까? 야자가 있는데 대학생들이 요즘에 공부를 어디서 주로 하죠? 카페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고등학생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야자하는 공간이 칸막이가 있는 책상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깥에만 보이는 저렇게 창 쪽에다가 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공부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수업에 맞게 자기 공부의 그 성향에 맞게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물러 있는 시간 중에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지만 사실은 8시간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공간이 교실이잖아요. 교실에서의 삶이 행복해야지 진짜로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을 갖다가 무관심하게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1학년 1반 교실, 2반 교실 그것뿐이지 뭐,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미래 학교를 떠나서 그냥 지금 있는 학교에서도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교과별로 교실을 배치한 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그 교실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의 숫자, 그 다음에 수업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교실을 준비해 놨어요. 우리는 수강 신청을 하기 때문에 10명이 이상이 되면 수강 신청을 과목을 개설해 줘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 뭐 7, 8명의 경우도 우리가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 위에 보시는 것이 세미나실이에요. 저기는 한 7, 8명, 6명 정도가 공부하는 세미나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는 것이 바로 저것이 하크네스 테이블, 하크네스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토론 중심으로 하는 12명 정도가 토론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할 때 저기서 하는 거고, 저쪽에 보이는 것은 중형 강의실. 그러니까 2클래스 이상, 한 60명이 모였을 때 진행되는 강의는 저기서.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조별 토의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조별 토의 중심의 교실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그냥 교실.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교실을 우리가 표준 교실이라고 하고 있고, 저기는 세미나실, 이제 소강의실, 하크네스 클래스, 그다음에 중형 강의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저기는 우리 학교는 그 8과정 중에서 공학이라는 그 트랙이 있는데, 공학 트랙을 하는 기초공학, 로봇 제작을 하는, 저기에는 이제 3D 프린터라든가 레이저 커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는 곳이 말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제 목공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여기는 미술실입니다. 미술실이 이제 옥상에, N동 옥상인데 확 트여서 전망에 대한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 학생들이 그 여기에 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돼 있어가지고 미술 활동할 수 있게 해준 것이고, 바로 저 옆에는 바로 가사 실습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을 배치할 때 교과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수업을 할 것이냐, 어떤 규모의 학생으로 수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수업이 행복한 그런 학교로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교육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고, 그 교육 목표에 의해서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학교의 시설과 학교의 공간은 반드시 그 교육 과정과 수업에 맞도록 재구조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최고 의사 결정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한번 교육 과정에 맞도록 재구성하시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교장 선생님 혹시
이사도라라는 아시나요? 24시간 돌고 돌자. 24시간 돌고 돌자.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시간이 되실 때마다 24시간 돌고 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건축가들이 또 인테리어 사람들이 잘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만들고 나고 가면 그냥 물건이잖아요. 영혼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사물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없는 사물과 물리적인 물체에 불과한 그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교장 선생님의 발자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장 선생님의 발자국을 들으면서 생명이 없던 이 건물들이, 벽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가 크기 때문에 한 번 학교를 돌아보면 한 3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래서 이제 2번 돌면 거의 한 7,000보 정도, 10,000보 가까이 되게 돼요. 그러면 운동도 되고 이제 학교도 돌아보는데 그걸 자꾸 돌아보면 교장 선생님 어떤 순간이 오냐면 이 벽 있잖아요. 이 벽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교장 선생님 저 무서워요. 교장 선생님 저 너무 심심해요. 이제 그런 소리가 들기 시작을 해요. 진짜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시는 게 좋냐면 저는 오감을 가지고 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실 때 보고 그다음에 무슨 이상한 소리 안 나나? 또 이상한 냄새 안 나나?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만져보셔가지고 혹시 애들이 만져서 다치진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복도마다에 있는 그 식수대 있잖아요. 그 물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래서 보고 듣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맛도 보면서 할 때 우리 학교의 공간이 교장 선생님의 그런 숨소리하고 발자국 소리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또 교장 선생님도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하실 텐데 이제 그런 순회를 통해서 이제 살려낸 이제 그런 그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위에 보시는 것이 우리 학교의 갤러리인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손님들이 오시면 꼭 보여드리는 아주 우리 학교의 중요한 코스예요. 요즘엔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폐쇄를 했는데, 근데 이 공간은 사실 어떤 공간이었냐면요, 소강당의 무대로 진입하는 복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두침침했었어요. 근데 제가 자꾸 돌다 보니까 이 벽에서 교장 선생님 무서워요 이런 소리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소리가 들었냐면, 교장 선생님 우리가 미술 시간에 좋은 미술실에서 그림도 잘 그렸고 작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왜 우리 거 안 걸어주세요?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행정실장하고 미술 선생님을 부르다가 자, 우리 여기를 한번,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미술 선생님하고 행정실의 시설 담당자들이 막 머리를 쓰더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선호 공간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술이 필수거든요. 2학년 때 필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하고 미술이 필수로 돼 있는데 자기가 미술 시간에 잘만 그리면 여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건 죽은 공간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미술에 대한 걸 갖다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장소가. 그러니까 돌고 돌다 보면 그런 곳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는 이 두 공간은 뭐냐면 우리 건물 옆에 있는 그냥 이제 평범한 잔디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수업 중에서 어떤 수업이 있냐면 재미있는 수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농생명과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랑 같이 재배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여기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있는 공간, 그냥 버려져 있는 공간들이 막 교장 선생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건축가가 또 훌륭한 인테리어 전문가가 했다 하더라도 그 원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완벽한 상태를 만드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서부터는 결국엔 교장 선생님 몫인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실 때 살아나게 된다. 이걸 느끼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꼭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학교는 아무리 이제 좋은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사고가 생기면 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 대한 관심만큼 교장 선생님은 안전에 대한 그런 관심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1년 12달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제일 취약하고 안전이 필요한 곳 12곳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행정실장하고 또 시설 담당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제일 그 중요한 곳이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식당이잖아요. 제가 저걸 쓰고 이제 정기적으로 가요. 그 다음에 부식 창고도 가고. 그래서 지금 혹시 날짜 지난 것이 없는가 그것 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치육 시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무거운 것들도 많고 잘못하면 다치기가 쉬워요.
그 때문에 그 체육 선생님들한테 이거 정말 안전 조치 잘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재배할 때 낫도 있고 이런 것이 농기구가 많이 있어요. 농기구가 안전하게 다 돼 있느냐 이거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실험실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선생님들하고 안전에 대한 주의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곳 자체가 안전하게 되는 효과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이 한번 온다 그러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안전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 아름다운 공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안전의 위험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개교 준비를 하러 갔을 때 그냥 설계도에 의해서 시공을 담당하는 이제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면 되는데, 설계도가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공사 진척에 대한 미팅을 했었어요.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계사, 그다음에 시공사, 학교장, 그다음에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했거든요. 설계도가 잘 돼 있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대학교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베이스는 위치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랬을 때 일주일마다 그 건설을 위한 의사결정회의 제가 선정을 했었기 때문에 제 의견도 반영이 됐고, 또 같이 개교 준비했던 다른 선생님의 의견도 반영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과정이나 설계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계하는 분이라든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아무리 감각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교육 과정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정말 주도권을 갖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그 학교의 그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개교할 때 그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이제 과학 선생님도 뽑고 공학 선생님도 뽑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 학과 중심으로 모든 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별 협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학과장이 저한테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이번에 공학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기술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선생님이 우리 학교가 공학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AI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학교에 로봇 만드는 그런 방이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공학 시스템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이 맞고, 또 법인에서 다행히 이제 예산에 대한 그런 확보가 되면 바로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